그러다가 이제 2015년쯤에 또 오랜만에 새도령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새도령 집에서 술을 마셨던 기억이 나요. 그날 정확하게는 그거네요. 그때 새도령이 이제 신민준 구단을 집에 받아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 제자로. 이제 제자라고 표현하면 새도령이 약간 좀 이렇게 방어하는 입장을 갖더라고요. 항상 민준이가 새도령 제자다라고 하면, 왜냐면 원래 민준이를 가르친 스승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제자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음 저는 그래도 민준이에게 꽤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도령이. 아무튼 그때 제 기억에 원래 민준이가 그 새도령 집에서 한동안 같이 살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새도령 집에 놀러 간 날은 민준이가 제 집에서 살고 있고 부모님과 살고 있고, 가끔 새도령이 부르면 새도령 집에 가서 바둑을 배울 때였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제가 새도령과 약속을 해서 집에 놀러 가기로 한 상태였는데, 그때 뭐 민준이도 왔어요. 그래서 같이 뭐꽤 오랫동안 바둑 공부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새도령 집에서 이렇게 술을 먹었어요. 그때 이제 새도령이 이게 마오타이주라고, 저도 마오타이주는 알죠. 중국의 가장 유명한 술 아니겠습니까? 고량주. 근데 마오타이주는 그 짝퉁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새도령이 이거는 분명히 진짜일 거다라고 하면서 딱 그걸 따더라고요. 새도령이 예전에 그 귀주 팀에 있었는데, 꾸이저우에 있었는데, 이 마오타이주가 그 귀주 지역의 술이에요. 근데 귀주 팀의 새도령이 한창 뛸 때 굉장히 높은 분께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는 뭐 진짜일 거라고 막 이러면서 땄던 기억. 그리고 그때 뭐 이렇게 뭐 안주로 할 만한 게 집에 별로 없었는지 이렇게 어떤 빵을 가져오면서, 안 어울리죠, 고량주의 빵. 근데 이 빵 그 민준이 어머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하면서 그 빵을 풀어서 안주로 마오타이주랑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새도리 형한테 또 약간 둘 다 좀 술이 올라왔을 때 물어봤어요. 아직까지는 형이 좀 더 승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승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세계대회 세계 1인자가 되는 거죠. 왜냐면 2015년 초에는 세도령이 이미 국내에서도 1인자가 아니었고, 그때는 이제 커제도 막 치고 올라올 때라 세도령이 완전히 최고 중에 최고는 아닐 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세도령의 천재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그건 진심으로 나온 말이었던 것 같아요. 형이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살려서 도전할 시기 같은데, 이렇게 민준이를 이제 가르치고 하면 물론 좋은 일이지만 좀 방해가 되지 않겠냐 형의 승부에 라고 얘기했더니, 세돌이 형이 가끔 멋있는 말 하거든요. 그때 이 형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도 바둑계 좋은 일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좀 일부러 가볍게 이야기한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누군가를 제자로 받아들여서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고, 또 세도령도 한창 인류인데 그 신예의 기사를, 어린 기사를 시간 날 때마다 불러서 바둑 두고, 이게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민준이를 받아들인 스토리를 이제 세도령이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민준이를 원래는 뭐 그렇게 내가 얘를 제자로 꼭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 세도령이 차민수 사범님과 같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카페에 갔다고 해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차민수 사범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차민수 사범님께서 갑자기 요즘 그 어린 친구 중에 신민준이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근데 세돌이 형이 거기서 얘 바둑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나 봅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차 사범님께서 민준이 아버지께, 그 드라마 감독, KBS PD시거든요. 그 신창석 감독님이신데,
그분께 이제 바로 전화를 해서 이세돌 구단이 이러이러하게 민준이에 대해 평가를 하더라 하니까 그 바쁘신 민준이 아버지께서 바로 민준이랑 같이 그 카페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세돌이 형이 좀 마음이 동했나 봐요. 그렇게 민준이와 인연이 생겼고 이제 얼마 후부터 이제 민준이를 거둬들였죠, 제자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세돌이 형 집에서, 그때 천호동 살 때였는데요, 세돌이 형이 그 천호동 집에서 이제 마오타이와 함께 이야기를 좀 하던 그 기억이 나고, 그때 이제 세돌이 형한테 저도 그때 약간 힘든 일이 있어서 세돌이 형한테 뭐 개인적으로 이제 힘든 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이제 한국기원과 저도 이제 한국기원과 조금 부딪히면서 힘든 일이었는데, 세돌이 형이 워낙 좀 그런 경험이 많아서 제가 이 형한테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왜 꺼내는지. 근데 그때 세돌이 형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혼자서 부딪히지 말라 그랬어요. 네. 혼자서 부딪히지 말라고. 본인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혼자서 부딪히지 말라라고 조언해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러다가 알파고가 그 이듬해였죠. 2016년. 알파고 때도 세돌이 형 기억나는 게 좀 있죠. 세돌이 형이 알파고와 대결 한 일주일 전에 한국기원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저도 있었고 목진석 구단도 있었고 그때 유창혁 구단도 있었고, 이렇게 같이 짧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세돌이 형이 아마 뭐 인터뷰하러 왔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이제 저희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까지는 세돌이 형이 한 선 정도 아닐까라고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승리를. 예전에 공개된 기보로 봐서는 선보다 훨씬 많이 차이 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본인과 한 선 정도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언론에 인터뷰한 것을 보면 세돌형이 나중에는 그 구글 CEO를 보고 이거 내가 이길 수 없는 승부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직접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일주일 전까지는 자신보다 한 선 정도 알파고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 세돌형뿐만이 아니라 전 바둑계가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기였고, 그러다가 이제 세돌이 형이 2연패를 당했잖아요, 먼저. 네, 2패를 당했죠. 그때 이제 저는 그때 KBS 바둑 해설을 했을 때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 세돌이 형 형수님께 오랜만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남편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그 형수님께서 이제 바둑을 졌을 때는 사실 세돌이 형만의 공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은 이제 워낙 건이 크다 보니까, 사건이다 보니까, 전국이 다 조명하는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형수님 연락이 오셔서 이럴 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을지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뭐 대략 이런 식으로 답장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세돌이 형 심정을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알파고와의 시합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의 시합이었다면, 세돌이 형 그 일상의 시합에서 세돌이 형이 패했다면 그냥 사람들과 같이 복귀를 하고 싶어 할 것 같다. 세돌이 형이 워낙 그 바둑 끝나고 복귀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형수님께서 그 숙소로 그럼 이따가 와줄 수 있냐 해서, 그때 저도 뭐 KBS 뉴스 같은 데서 이제 인터뷰 같은 게 막 한창 이렇게 몰리던 시기라 제가 그거 끝나고 이제 꼭 가겠다 해서 세도령 방으로 찾아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가서 그 이국 한참 동안 복귀도 하고 뭐 밤새도록 이야기도 하고, 막판에는 그 다음날이 3국이 아니었어요. 다다음날이 3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세돌이 형이 그냥 맥주 한두 캔 이렇게 홀짝홀짝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맥주 한 두 캔 정도씩 마신 것 같아요. 거기 있던 몇 명 사람들이.
그리고 아침 한 6시쯤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방에서. 그냥 뭐 처음에는 바둑 복기만 하다가 바둑 얘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추억 얘기하고 뭐 일반 일상적인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세돌이 형이 이제 사국을 이겼을 때도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오국 준비나 할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시기가 약간 국내 기사가 많이 없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세돌이 형이 저를 찾았는지 어땠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국내에 좀 기사들이 많았다면 좀 더 세돌이 형에게 도움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중국에서 통합 예선이 있어서 한국에 그 기사들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세돌이 형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홍석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 홍석이가 그 이국 때만 해도 중국에 있었는데 이 녀석이 금방 떨어지고 왔더라고요, 한국에. 그래서 홍석이한테 연락을 해서 홍석이랑 같이 세돌이 형 방에 찾아가서 이제 5국 때 세돌이 형이 4국 끝나고 본인이 흑번으로 두겠다라고 이렇게 한 상태였기 때문에 흑번 포석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딱 밥 먹을 시간쯤에 갔었나 그랬는데 그 형수님께서 룸서비스로 시켜주시고 저희가 룸서비스로 그냥 거기서 대충 먹고 이렇게 바로 포석을 준비했던 기억이 나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때 세도령의 5국 포석이 흑번으로 소목소목 구침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두기로는 다 정하고 갔었고 6번째 수로 백이 걸쳤을 때 밑에 붙이는 것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실전의 알파고는 바깥쪽을 젖혔는데 당시에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는 그 상황에서 이제 치받아서 밀어붙이기 정석하는 것을 잘 두지 않습니다, 요즘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는 연구를 했을 때 알파고가 치받아 오는 게 더 싫었어요. 근데 저쪽으로 젖혀가지고 그냥 평범한 정석으로 가서 이제 저도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속으로 쾌재를 불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 이제 5국에서는 패하고 말았죠. 그때가 가장 뭐랄까요? 마지막으로 좀 진하게 이야기도 하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아니면 그 이듬해 그때 아니면 그 이듬해 삼성화재배 본선 끝나고 세도리 형이랑 세도리 형 친형 이상훈 구단이랑 같이 답심리 쪽에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거 그때가 마지막으로 좀 진하게 만났을 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도 뭐 술은 가끔씩 했죠. 특히 이제 세들이 형이 친한 그 염정은 프로가 있거든요. 정훈이 형이 이제 저보다 1년 선배인데 또 동문이기도 하고 정훈이 형이 이렇게 예전에 가게를 운영을 했었어요. 이자카야를. 그래서 세돌이 형이랑 거기는 몇 번 가서 뭐 정훈이 형도 같이 이렇게 술 한잔씩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2018년 뭐 그쯤까지는 거기 그래도 좀 종종 갔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언론에서 비추지 않았던 것 중에 제가 이제 골라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2016년에 알파고에게 패하고 나서 근데 이제 국민적인 스타가 됐죠. 그리고 그 직후에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다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이제 딱 우승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결정적인 포인트는 몽백카페 결승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몽백카페 결승은 아니죠. 네. 저도 지금 막 약간 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혼란스럽네요. 어떤 세도령이 성적이 좀 꺾이기 시작을 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2017년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에서 세도령이 32강전 더블 엘리미네이션을 통과하고 이제 16강은 그때 바로 치르지 않았거든요. 좀 이제 시간을 두고 치렀는데 그때 세도령과 그 연수원을 이렇게 걸으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도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때 16강전 상대가 터자씨로 이제 추첨이 결정이 났을 때였습니다. 뜬금없이 세도령이 이번 삼성화재배에서 우승을 못하면 은퇴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죠. 왜냐면 알파고를 통해서 국민 영웅이 된 게 불과 한 1년 전이고 한 1년 반 전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이제 세도령이
충분히 세계 대회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대회 16강전에서 터자씨에게 패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돌이 형이 좀 은퇴에 대한 생각을 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지난해 말에 2019년에 인공지능 한돌과의 대국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죠. 네. 지난해 말에 그게 은퇴 전인지 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후배 기사들과 마포에서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술 먹고 누구 이제 공덕역에 발에다 주고 다시 지인들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누가 그쪽 지리를 잘 몰라서 발에다 주고 근데 돌아오는데 갑자기 새돌이 형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야 너 방금 전에 나 지나간 거 같은데 해가지고 다시 뒤로 좀 갔더니 새돌이 형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담배 한 대 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형 참 남의 시선 신경 안 쓴다. 그때도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미 제가 그 형이 이제 담배 피니까 담배 피고 있는 동안 옆에서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둘이 서 있었는데 밖에 그때 이제 세돌 형이 있던 세돌 형도 술 한잔 하고 있었는데 지인들과 그 2층에 있던 호프집에서 술 한잔 하다가 1층으로 내려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제가 지나가니까 연락을 했죠. 근데 제가 세돌 형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세돌이다 수근수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 저 사람 쳐다보고 가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뭐 워낙 세돌이 형 스타일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계속 담배 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잠깐 그 2층에 지인들도 저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잠깐 인사하고 다시 저는 제 원래 그 술자리로 돌아갔던 그게 기억이 나고 한 2달 전일까요? 정확히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3달 전일까요? 그때 이제 네, 저의 집에서 제 집에서 그냥 지인들하고 이렇게 허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인들하고 그냥 맥주 한잔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요. 그때 그 새돌이 형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민준이도 같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근데 갑자기 이제 약간 이제 술 취기가 올라올 즈음에 새돌이 형한테 전화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그때 이런 이야기를 민준이한테 아유 아재같이 네 꼰대죠 꼰대. 민준이한테 너 새돌이 형한테 잘해야 된다. 예전 이제 새돌이 형이 저한테 했던 민준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잘해라. 뭐 얼마 뒤에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 좀 잘해라 앞으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 앞에 있는 지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새돌이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이 형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형도 약간 그 술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고 민준이도 바꿔주고 했던 게 마지막 이제 새돌이 형과 전화 통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한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새돌이 형이 그 갑자기 은퇴를 했고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도 그 바둑 내용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고 정말 좋아하던 형이거든요. 제가 어느 날 그 동윤이랑 강도윤 구단이랑 맥주 한잔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내가 생각하던 새도리 형에 대한 내 심정이구나라고 저도 몰랐던 그 느낌을 술 마시면서 그 술 기운에 이렇게 정확하게 뽑아낸 것 같아요. 제 마음을. 근데 그때 제가 동윤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새도리 형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모습과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모습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근데 이 형은 이게 변함이 없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제가 새도리 형 좋아하는 모습은 어떤 그런 승부사적인 모습 그리고 전혀 앞뒤가 다르지 않고 자기가 한번 내뱉으면 무조건 지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저한테 이제 바둑적으로 조언도 해줬고 이런 또
바둑을 굉장히 재밌게 두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 승부사 이세돌의 모습, 그런 게 모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세도령의 모습이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세도령의 모습은 아까 그 소고기집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거. 저는 좀 더 세도령이 둥글둥글해졌으면, 또 좀 더 이제 주변을 편하게 했으면, 막 이런 것들. 혹은 예전에는 뭐 개막식이나 폐막식 이런 데도 안 갈 때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좀 안 좋아하던 모습이에요. 사실 그거는 좀 바둑계를 위해서라도 좀, 네, 어떤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런 건 다 만사 제끼고 갔어야 하지 않나라고 제 생각을 항상 해서, 네, 그런 좀 안 좋아하는 모습. 근데 이 형은 10년이나 20년이나 이건 그냥 변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세돌 형에 대해서 승부사 이세돌 구단을 얼마나 이제 많이 영향을 받고 좋아했냐면, 아마 제가 그 입단 이후에 가장 많이 공부한 것도 세돌 형일 것 같고, 또 입단 이후에 가장 영향을 받은, 제 바둑에 영향을 받은 사람도 세도령일 것 같고, 가장 바둑 자체를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바둑, 이 기보를 나보면 막 엔돌핀이 돌고 막 통쾌하고 그런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도 저는 무조건 세도령이 제 마음속에 1등이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승부사 이세돌 구단을 좋아하는 모습이 있어서, 세도령이랑 이렇게 술 한잔 하다 보면요, 그리고 막 이제 또 좀 갑자기 좀 센치해지면 눈가에 제가 눈물이 맺힐 때가 있어요. 막 흘리진 않지만 살짝 눈시울이 이렇게 젖을 때가 있어요.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형과 이렇게 술을 한잔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성덕이라고 하잖아요. 성공한 덕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세도령 성덕일 수도 있죠. 세도령의 바둑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세도령과 같이 이렇게 술자리를 기울일 때면, 그 술잔을 기울일 때면 딱 그 성덕의 생각이 들면서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고 약간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네, 그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한두 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은 뭐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본 지는 좀 오래돼서 세도령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모르겠고, 언뜻 그냥 그 세도령 형수님과 또 제 아내가 이렇게 가끔 만나더라고요. 만나는 모임이 있어서 이제 그 아내를 통해서 이제 세도령 이야기도 전해 듣고, 뭐, 뭐 얼마 전에 뭐 이사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최근에는 세도령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좀 이렇게 세도령을 응원하고, 특히 형이 좀 바둑계 대표로 뭐 TV 프로그램 예능을 나가든 뉴스를 나가든, 은퇴를 했지만 바둑계 대표이기 때문에, 네, 항상 좀 바둑인의 어떤 긍지, 자부심, 혹은 바둑계를 위해서, 바둑계를 대표해서 좀 그런 예능이나 이런 데서 좀 유쾌하고 즐거운 모습 많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돌이 형 항상 화이팅이고, 네, 지금까지 제가 직접 겪었던, 제가 보고 겪었던 세돌이 형에 대해서 나름대로, 네,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조엔탑 많이 찾아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프로 기사들이 언론에 비춰지지 않는 일상적인 모습, 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약간 그런 면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준비를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조엔탑 많이 찾아주시고, 조엔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상 구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